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치밉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뒤에서 험담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납니다. 미움은 나를 괴롭히지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미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52세 박정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15년 지기 친구 미영 씨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다닌 단짝 친구였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10년 전 정숙 씨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고 빚이 생겼어요. 정숙 씨는 미영 씨한테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창피해서 못 살겠어. 당연하지. 걱정 마. 나만 알고 있을게. 미영 씨는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동창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친구가 정숙 씨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가 남편 사업 안 좋다며? 괜찮아? 정숙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미영이한테 들었어. 그 순간 정숙 씨는 미영 씨를 쳐다봤습니다. 미영 씨는 눈을 피했어요. 정숙 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미영 씨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잖아. 왜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용서해줘. 용서? 넌 나를 배신한 거야.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미영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정숙 씨는 미영 씨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씨는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정수가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문자도 여러 번 왔습니다. 10년이나 됐는데 이제 그만 풀자.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정숙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절대 안 돼. 넌 나를 배신했어. 미영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다니. 동창회에 미영 씨가 있으면 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와? 응, 온대. 그럼 난 안 갈래. 친구들이 말했어요. 정수가 이제 그만 풀어. 10년이 넘었잖아. 넌 내 마음 몰라. 배신당한 사람 마음을. 정숙 씨는 미영 씨를 만날 일이 없었지만 자주 생각났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그때 미영이가, TV를 보다가도 미영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지. 미움은 정숙 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동창회에서 다른 친구가 물었던 그 순간, 미영 씨가 눈을 피했던 그 표정,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영 씨 일 이제 그만 생각해. 당신만 괴로워. 당신은 몰라. 친구한테 배신당한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근데 10년이 넘었잖아. 이제 좀 놓아주는 게 어때? 싫어. 난 용서 못해. 정숙 씨는 미영 씨를 미워하면서 자신도 괴로웠습니다. 화가 가슴속에 쌓였고 스트레스가 몸에 쌓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혈압이 높고
위장도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요?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는데. 하지만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에 대한 미움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어느 날 SNS에서 미영 씨 소식을 봤습니다. 공통 친구가 미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미영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은 웃고 있네. 휴대폰을 세게 내려놨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염, 고혈압, 불면증. 의사가 말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읽고 계셨는데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책 읽으세요? 부처님 말씀책이야. 부처님 말씀이요? 할머니는 책을 보여줬습니다. 정숙 씨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미워하는 자신을 해친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이 편해졌어. 젊었을 때는 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지금은 없으세요? 다 용서했지. 용서하고 나니 내가 편해지더라고. 정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그 책을 주문했어요. 며칠 후 책이 도착했고 정숙 씨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멈출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멈출 수 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남에게 주려고 만든 독이지만 그 독은 나를 먼저 중독시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합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나 자신을 해칩니다. 정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미영 씨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미영 씨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괴로운 사람은 자신이었어요.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세요. 그 사슬은 상대방을 묶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묶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책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미움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미움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영이를 용서한다. 나를 위해서. 처음엔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둘째, 미영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영이는 왜 내 비밀을 말했을까? 생각해 보니 미영 씨도 나를 걱정해서 친구들한테 말했을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실수였을 수도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셋째, 미움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미영 씨를 미워하며 건강을 잃었고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불편했어요. 결국 손해본 사람은 나야. 넷째,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 씨는 미영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10년 만이야. 그동안 미안했어. 용서하지 못한 내가 미안해. 이제 다 풀어보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1시간 후 미영 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정수가,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꼭 만나자.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정수가,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나도 미안해. 너무 오래 미워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느꼈습니다. 가슴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5째,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한테 배신당한 일도 나에게 교훈을 줬어. 용서의 중요함을 알게 됐고 미움이 나를 해친다는 걸 깨달았어. 한 달 후 정숙 씨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내려갔네요. 위장도 좋아졌고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해치지 않고 미워하는 자신을 해친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괴로운 사람은 자신입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남에게 주려고 만든 독이지만 그 독은 나를 먼저 중독시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멈출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멈출 수 있다. 미움에는 미움으로, 복수에는 복수로 대응하면 끝이 없습니다. 미움의 사슬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대응하면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미움을 녹이는 3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미움이 나를 해친다는 걸 인정하세요. 미워하는 것이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셋째,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으면 먼저 대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미움은 뜨거운 석탄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쥐고 있지만 먼저 대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 석탄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손도 마음도 치유될 것입니다. 정숙 씨는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미영 씨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도 아프신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나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하세요.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미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용서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나는 용서한다.
나를 위해서. 이 말을 매일 해보세요. 매일 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러면 보살님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슬픔을 이겨내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슬픔에 잠겨 일어날 수가 없으신가요? 부처님은 슬픔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처님 마음 공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살님의 삶에 큰 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